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7월 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의 평산마을에 들어가 있죠. 얼마 전에 사진이 한 장 공개가 됐습니다. 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찾아가서 찍은 사진이 이 평산마을 그 홈페이지에 그 책방이죠. 책방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 홈페이지에 같이 실렸는데 이 뭐 벌에 쏘였다고 하면서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또 이 임플란트 후유증이다 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멍이던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는 만신창이가 되는 자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임을 할 때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뭐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무슨 뭐 책방도 내고 다큐 영화도 찍고 다른 또 무슨 펀드를 만들어서 이 뭐 책도 여러 가지 뭐 굿즈 같은 것도 팔고 또 간간히 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고 마치 이 평산마을을 순례지처럼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줄줄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오늘도 또 이 미국에서 귀국한 이 송영길이 아니고 그 이낙연이 또 오늘 또 찾아가서 인사를 해서 뭐 서로 연대 이야기가 뭐 속 깊이 하겠죠. 직접적으로 발표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이 흔들리니까 여기에 공동 대응하자. 친 이낙연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금 골병이 드는 자, 그런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문재인을 겨냥을 해서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앉혔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 문재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여당 대표 역임한 송영길, 거기다 오늘은 문재인이 국정원장에 그 요직에 앉혔던 박지원까지 문재인 도대체 산속에 틀어박혀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 다 죽는데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자, 분주하게 다니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주사파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려고 주사파들이 여러 가지 핵책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서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이 유엔 사령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느라고 종전선언을 했는데 이 문재인은 제대로 그것도 파악 못하고 주사파 참모들에게 얹혀서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거기에 얹혀서 뭐 북한에 퍼주기 하고 종전선언하고 나중에는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악담까지 김여정에게 들으면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그것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치를 해제하려는 그런 그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질타를 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SNS에 거의 겨우 글 한 줄을 올려서 자기 옛날 측근이 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이렇게 마지못해 한마디 하고 또 슬그머니 물러서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한때 이 문재인을 대신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는 데 앞장섰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문재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문재인뿐이 아니고 문재인이 국무총리를 시켰던 이낙연까지 지금 두 사람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죠. 본인에 대해서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윤석열을 그 검찰총장 시절에 확실하게 제거하고 내쫓을 수 있었는데 문재인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을 듣고 오히려 본인을 내쳤다. 이낙연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추미애가 그때 논란을 일으키는 추미애가 나가야 된다는 건의를 했고 이 문재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본인을 내쳤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정철성 변호사에게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다고 하죠. 지금 조금 추미애가 말을 주워 담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기회주의자 꼭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그 말 자체를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시킨 추미애에게도 막 치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당 대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돈봉투 송영길도 지금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는 일단 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정통성부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와 관련한 이 증거들을 조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다가 이것이 막 비하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태블릿 PC, 최순실 씨 태블릿 PC도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작한 태블릿 PC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러면 문재인의 정통성까지 부정을 해버리는 자, 당시 그 민주당 대표가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본인이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현역 국회의원, 돈 받은 국회의원 20명 곧 검찰에 불려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문재인을 향해서 막 송영길을 공격을 하죠. 지금 책방에 앉아서 한가하게 지금 책방 운영할 때냐, 싸울 때 아니냐 이러면서 빨리 내려와라 막 이렇게 공격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일단 개딸들, 이재명의 개딸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죠. 개딸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비판적인 입장이죠. 개딸들이 추미애, 이 송영길 이 두 사람이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영길, 추미애 그리고 여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막 그 문재인을 공격을 해주니까는 개딸들이 환호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 전원책 변호사는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 상황을 두고 문재인이 바보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본인이 그 윤석열의 1등 공신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이 아니고 바로 문재인 그리고 이낙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문재인이 어정쩡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보가 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가령 이 그 이낙연은 본인이 문재인에게 그런 건의를 안 했다. 추미애를 재보궐선거를 위해서는 추미애를 내쳐야 된다는 건의를 안 했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추미애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정말 그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낙연을 팔아서 다른 그 여권 안의 문재인 뒤에 있는 실세들이 이제 그만 추미애를 토사구팽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토사구팽 시키면서 어떤 핑계거리로 이 당시 이낙연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 자, 만약에 그것이 지금 이낙연은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문재인은 정말 기회주의자고 제 뜻대로 모든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런 또 정황이 되는 셈이죠. 자, 이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송영길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죠. 이 윤석열이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이 물러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같이 해임시키지 못하고 도대체 뭐 했냐? 뭘 그렇게 겁을 내고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 추미애만 쫓아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박지원 국정원장을 지낸 전 국정원장이 오늘 한 이야기도 뭘 그렇게 겁을 내고 후폭풍을 두려워해서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느냐? 좀 당당하게 나서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 프로그램은 항상 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막 출연을 시키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이준석 같은 그 사람들도 계속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CBS. 여기서 박지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 모든 걸 문재인,
탓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왜 가만히 있느냐. 자, 반국가 세력 표현을 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뭘 그렇게 꿈을 대느냐. 뭐가 두려워서 그러느냐. 비겁하다. 뭐 이런 말도 뉘앙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가하게 책방할 때냐 이렇게 송영길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그 지적에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정을 하고 반국가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본인이 모시고 있던 DJ 그리고 그 DJ를 이은 노무현 이때는 전직이 된 이후에도 할 말은 했다. 특히 DJ는 그때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을 할 때 박지원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이 DJ를 설득을 해서 DJ가 대국민 성명을 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국민 여러분의 애국적인 판단과 이해를 부탁한다. 이런 말도 했다. 자, 이것까지 전하면서 문재인을 직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원 전직 대통령이 시시때때로 모든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해서 정치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부인하고 반국가주의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문재인도 다 생각이 있겠죠. 일일이 대응을 하고 싶지만 계속 이 논쟁에 휘말려 들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안마다 이렇게 논쟁에 끼어들면은 그것이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실정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조금씩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블랙 리스트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또 북한 관련 문제들 그 월북 그 조작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퍼포먼스만 막 벌이고 있죠. 책방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인증샷 찍고 다큐 영화 찍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가오들이 다 들춰질까봐 지금 속속 드러나는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본인이 임명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또 여당 대표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이 문재인의 상태가 얼마 전에 공개된 벌에 쏘인 얼굴, 벌에 쏘였는지 어쨌든 벌에 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에 쏘인 얼굴 그리고 이 임플란트 후유증으로 그 볼이 퉁퉁 푼 그런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문재인,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